이건 우리 발음이잖아요. 2024년 5월 서울 종로 한 세미나실에서 아프리카 언어학자가 경악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4개의 낯선 글자. 600년 전 조선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문자.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글자들이 아프리카 언어의 특수 발음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지구 반대편 600년의 시간 차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세종대왕은 아프리카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날 이후 한 장의 보고서가 아프리카 연합본부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50세계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와 찬성, 두려움과 희망이 충돌하는 6개월. 한글이 어떻게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엄마 이름을 적어보세요. 나는 칠판 앞에서 말했다. 분필 가루가 손끝에 묻어 있었고 라고스의 뜨거운 4월 공기가 교실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아이들은 침묵했다. 35명 중 27명이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우리 엄마 말은 영어로 못 써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지금 언어를 잃고 있다. 아니, 이미 잃었다. 교실 뒤쪽에서 작은 손이 들렸다. 9살 소년 치디였다. 그의 얼굴은 불안과 부끄러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치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우리 말에는 영어에 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엄마 이름에도 그런 발음이 있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실이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20년 동안 연구해온 문제가 한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 요르바어의 중설 모음, 하우사어의 폐쇄음, 이그보어의 치주. 마찰음 이 모든 소리는 로마 알파벳 26개 글자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칠판을 향해 돌아섰다. 분필을 들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천천히 썼다. 그리고 그 옆에 요르바어 단어 하나를 적으려 했지만 첫 글자부터 막혔다. 중설 모음을 어떻게 적는단 말인가? 오도 아니고 우도 아닌 혀가 입천장. 중간에 머무는 그 묘한 소리를 로마 알파벳으로 표현할 방법은 없었다. 여러분, 나는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언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자가 없을 뿐이에요.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몇몇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나는 종을 울렸고 아이들은 소란스럽게 교실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치디마는 자리에 남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평생 엄마 이름을 못 쓰는 건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을 뿐이다. 치디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나갔다. 나는 그 작은 등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오후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내 책상 위에는 딸 아다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아다는 12살이었고 영어로 일기를 썼다. 나는 무심코 일기장을 펼쳤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가 빼곡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할머니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었다. 나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훑었다. 2달치 일기 중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아다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 집에 가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했다. 나는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영어를 못해서 쓸 이야기가 없어요.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내 딸도 자기 뿌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와 나눈 대화, 할머니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 할머니가 불러준 요르바 자장가, 그 모든 것이 영어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기장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라고스의 석양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거리에는 요르바어, 이그보어, 하우사어가 뒤섞여 흘렀다. 500개가 넘는 언어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지만 그 언어들을 글로 쓸 방법은 없었다. 학교에서도, 법원에서도, 정부 문서에서도 오직 영어만이 공식 언어였다. 우리는 150년 전 영국이 남긴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세계 문자 체계를 다시 한번 뒤졌다. 로마 알파벳, 아랍 문자, 키릴 문자, 한자 모두 아프리카의 복합 음가를 담기엔 부족했다. 나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 서울국제언어학회. 제목 2024년 5월 학술대회 초청. 나는 제목을 다시 읽었다. 서울, 한국,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주제가 눈에 들어왔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보편 의문론. 훈민정음. 나는 그 단어를 소리내어 읽었다. 한국의 문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프리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이메일을 닫으려다 멈췄다. 뭔가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가 저 먼 바다 너머에서 손짓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답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짧게 적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이 결정이 대륙 전체의 운명을 바꿀 줄은. 2024년 5월 17일 서울. 인천공항을 빠져나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다. 라고스의 뜨거운 먼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서늘하고 깨끗했으며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었다. 나는 택시에 몸을 싣고 종로를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었지만 묘하게 질서정연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동그라미, 막대기, 꺽소에 같은 단순한 모양들이 조합되어 복잡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글회 세미나실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오래된 한옥 건물 앞이었다.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이 현대식 유리창과 어우러져 있었고 입구에는 제43회 국제언어학 학술대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는 짐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세미나실 문을 열자 이미 20명 남짓한 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각국에서 모인 언어학자들이었다. 나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오전 10시 학회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오늘의 주제를 소개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훈민정음의 의문론적 원리와 그 보편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사실 이 자리에 온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한국의 문자가 아프리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그날 밤 이메일을 받은 순간부터 느꼈던 이상한 끌림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왔다. 첫 번째 발표자가 나왔다. 도쿄대학 교수였다. 그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을 설명했다. 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는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문 입술이 다물어진 모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표도 비슷했다. 한글의 우수성, 과학성, 체계성 모두 훌륭한 내용이었지만 내가 찾던 답은 아니었다. 그리고 오후 2시 마지막 발표자가 호명되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한 노인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다. 73세쯤 되어 보였고 회색 정장에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나는 무심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김영수 교수는 단상 위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훈민정음에는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창제 당시 존재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사라진 네 개의 글자입니다. 아레야, 예시응, 반시옷, 여린이응. 김 교수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펼쳤다. 유리 케이스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그 책은 훈민정음 해례본이었다. 500년도 넘은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먹으로 쓴 글자들은 희미했지만 또렷했다. 김 교수는 프로젝터 화면에 네 글자를 띄웠다. 이 네 글자는 각각 중설모음, 어금니 연구개음, 치조마찰음, 성문 폐쇄음을 나타냅니다.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중설모음, 어금니 연구개음, 치조마칼레음, 성문 폐쇄음.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요르바어의 중설모음, 하우사어의 성문 폐쇄음, 이그보어의 치조마찰음. 내가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로마 알파벳으로는 절대 표기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발음들이었다. 나는 가방을 뒤져 노트북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아프리카 음음표 파일을 열고 화면에 띄워진 네 글자와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다. 아레아 요르바 중설모음, 예시응 하우사 영국의 비음,
반시옷 이그보 치조 마차름. 여린이응 여러 부족어의 성문 폐쇄음. 일치했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600년 전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어떻게 아프리카 언어의 발음과 정확히 일치할 수 있단 말인가? 우연일 수 없었다. 이건 우연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이 네 글자는 한국어에서 사라졌지만 의문론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이 글자들을 필요로 하는 언어가 있다면 훈민정음은 그 언어를 완벽하게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미나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김 교수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네 글자로 요르바어, 하우사어, 이그보어를 적을 수 있습니까? 김 교수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그 언어들의 음운 구조를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 언어들이 중설 모음과 연구 개음, 치조 마찰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아프리카 음운표가 떠 있었다. 교수님, 이걸 보시겠습니까? 김 교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경외가 섞여 있었다. 이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거의 동일하군요. 세미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김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 저는 이 글자들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 2천만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2024년 8월, 라고스. 서울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라고스 대학 부속 초등학교 교장 실문을 수없이 두드렸다. 김영수 교수가 보내준 훈민정음 해례본 사본과 음운 분석 자료를 들고 나는 교장 앞에서 1시간 넘게 설명했다. 교장은 회의적이었다. 한글이요. 왜 한국 문자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죠? 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나 역시 처음엔 그랬으니까. 하지만 서울에서 본 그 네 글자는 내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다. 나는 교장 책상 위에 음운표를 펼쳤다. 교장 선생님, 이 글자들은 한국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소리를 담는 도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언어를 글로 쓸 수 있게 해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장은 한참을 자료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3개월만 시도해보세요.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즉시 중단입니다. 나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3개월이면 충분했다. 아니, 3개월이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8월 15일 첫 수업날, 교실 문을 열었을 때 30명의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요르바 부족 12명, 이그보 부족 9명, 하우사 부족 8명, 풀라니 부족 2명.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부족끼리만 어울렸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어만이 유일한 공통어였다. 나는 칠판 앞에 섰다. 분필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GNDRMBS. 그리고 이. 아이들은 조용히 칠판을 바라보았다. 이 글자들은 한글이라고 합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예요. 손을 든 아이가 있었다. 요르바 소녀 아돌라였다. 선생님, 이 글자로 우리 말을 쓸 수 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말을요. 교실이 술렁였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다. 나는 칠판에 쿡과 아를 조합해 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N과 R을 조합해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소리가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가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다. 이그보 소년 치디가 말했다. 선생님, 진짜 쉬워요. 영어 알파벳보다 쉬운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한글은 배우기 쉽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조합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였다. 2주가 지났다.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한글을 익혔다.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받침을 배우고 이중 모음을 배웠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다. 치디는 치디로, 아돌라는 아돌라로 발음 그대로 적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흥분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요르바의 중설 모음,
하우사의 성문 폐쇄음, 이그보의 치조. 마찰음 이 특별한 발음들을 적으려면 내 글자가 필요했다. 3주차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는 칠판에 4개의 새로운 글자를 적었다. 아레아, 예시응, 반시옷, 여린이응. 아이들은 처음 보는 글자의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러분, 이 글자 특별합니다. 이 글자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특별한 발음을 적을 수 있어요. 나는 요르바 단어를 하나 발음했다. 중설 모음이 들어간 단어였다. 그리고 칠판에 그 단어를 아레아를 사용해 적었다. 요르바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아돌라가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이거 우리 엄마 이름 발음이에요. 교실 전체가 술렁였다. 요르바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하우사 단어를 적었다. 예시응을 사용해서 하우사 아이들이 소리쳤다. 맞아요. 우리말이에요. 이그보 아이들 차례였다. 나는 반시옷을 사용해 이그보 단어를 적었다. 치디가 자리에서 뛰어올랐다. 선생님,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600년 전 한 왕이 여러분을 위해 이 글자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요르바, 이그보, 하우사 부족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같은 글자로 자기 언어를 쓸 수 있었다. 같은 도구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칠판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공책을 펼치고 자기 부족 언어를 한글로 적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자기 언어가 글이 되는 순간이었다. 엄마의 이름, 할머니의 이름, 마을의 이름, 음식의 이름, 그동안 영어로는 절대 적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종이 위에 쏟아져 나왔다. 치디는 공책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가 적은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엄마 사랑해요. 서툴지만 정확한 한글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요르바어로 엄마를 뜻하는 단어가 아레아와 예시응을 사용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치디는 자기 언어를 글로 쓸 수 있었다. 자기 엄마를 향한 마음을 자기 언어로, 자기 손으로 적을 수 있었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아이는 몰랐지만 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600년 전 한 왕이 만든 글자가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 아이의 공책 위에서 되살아난 순간 나는 치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했어, 치디. 정말 잘했어.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30명 모두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고 절반 이상이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었다. 교실 뒤편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쓴 한글 문장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요르바어, 이그보어, 하우사어가 뒤섞인 그 문장들은 처음으로 글이 된 언어들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게시판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우리는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9월 27일 오후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교장이 나를 불렀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학부모들이 제출한 민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리나 교수님, 이걸 보셨습니까?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부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국 문자 교육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외국 문자를 강요합니까? 두 번째 민원서.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식민주의입니다. 영어에서 벗어나자며 이제는 한국 문자를 배우라고 합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민원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교장 선생님, 이 학부모들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교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BBC 뉴스 웹사이트였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나이지리아, 한국 문자 도입 논란 새로운 문화 식민주의인가?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기사는 길었다.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 교수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아프리카는 국제 표준 문자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로마 알파벳은 이미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자입니다. 독자적인 문자 체계 도입은 아프리카를 더욱 고립시킬 뿐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국제 표준, 그건 결국 서구 표준을 말하는 것이었다. 150년 전 영국이 심어놓은 언어 체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소리였다. 나는 화면을 스크롤했다. 프랑스 24 뉴스도 비슷한 논조였다. 르몽드는 한 발 더 나아가 아프리카의 언어 정체성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다.
리나 교수님,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검토. 그 단어는 사실상 중단을 의미했다. 나는 교장을 바라보았다. 시간을 주십시오. 아이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3개월만 더 있으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교수님, 저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이 80건을 넘었어요. 교육부는 이미 압박을 시작했고 언론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치디가 친구들과 공을 차고 있었다. 아덜라가 줄넘기를 하며 웃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몰랐다.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글자가 지금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무너지고 있다는 걸. 10월 5일 학교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나는 교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20명 남짓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우리 전통 지켜라. 한국 문자 반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방식으로.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단호했다. 나는 창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교감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교수님, 밖에 나가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져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 그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두려움의 함성에 묻히고 있었다. 며칠 후 교장실로 호출되었다. 교장 옆에는 교육부 관계자가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다. 리나 카말루 교수님,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글 시범 프로그램은 중단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아이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학부모 민원, 국제 언론의 비판,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지리아 교육 방침과 맞지 않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이들은요,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는 30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정규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관계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교장실을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내 발소리만 울렸다. 교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고 백지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사직서.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다. 나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기들의 목소리가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걸.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너무 약했어. 2024년 12월 15일 아침, 교무실 책상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나이지리아 교육부 공식 문서였다. 나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봉투를 뜯고 안에 종이를 꺼냈다. A4 용지 한 장. 간결하고 냉정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12월 31일부로 라고스 대학 부속 초등학교 한글 시범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관련 교재 및 교육 자료는 학기 종료와 함께 회수한다. 추가 진행은 불가하다. 나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숨이 막혔다.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다. 4개월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 장의 공문으로 무너졌다. 오후 교무실은 조용했다. 동료 교사들은 나를 피하는 듯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서랍에서 백지를 꺼냈다. 며칠 전 쓰다 만 사직서였다. 나는 펜을 들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본인은 라고스 대학 부속 초등학교 언어학 교수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느리게 움직였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졌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사임이라는 글자를 번지게 했다. 나는 펜을 멈추고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나는 너무 약했어. 혼잣말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30명의 아이들, 치디, 아덜라,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언어를 글로 쓸 수 있었던 그 아이들. 나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교육부도 학부모도 서구 언론도 설득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패배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치디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 29명의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30명 전부였다. 요르바, 이그보, 하우사, 풀라니 모든 부족의 아이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하얀 종이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치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쓴 거예요. 그는 앞으로 걸어와 내 책상 위에 하얀 봉투를 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서툰 한글로 적혀 있었다. 리나 선생님께. 나는 손이 떨렸다.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30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한글로 적힌 편지들이었다. 나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선생님, 할머니가 제 편지를 읽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글을 몰랐는데 한글은 일주일 만에 배웠어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처음으로 글로 썼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편지. 선생님 덕분에 우리말이 글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엄마한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엄마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세 번째 편지. 선생님, 계속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우리 부족 이야기를 다 글로 쓰고 싶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편지마다 한글로 적힌 문장들이 빼곡했다. 서툴지만 정확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기 언어를, 자기 마음을, 자기 목소리를 글로 쓸 수 있었다. 열 번째 편지에 이르렀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로 걸어갔다. 치디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덜라를,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하나씩 껴안았다. 나는 울었다. 아이들도 울었다. 선생님, 저희는요. 치디가 흐느끼며 말했다. 저희는 선생님이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치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30명의 눈빛이 모두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돌아 책상으로 걸어갔다.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천천히 또렷하게 찢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새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제목을 적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연합 긴급 보고서, 아프리카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 도입 타당성 연구.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다. 지난 4개월간의 데이터, 아이들의 학습 속도, 의문론적 분석, 부족 간 소통 증가율, 학부모 면담 결과,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2페이지의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3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은 그 시간 내내 조용히 교무실에 앉아 나를 지켜보았다. 오후 5시. 나는 노트북을 열고 아프리카 연합 본부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보고서를 첨부하고 제목을 적었다. 긴급 보고, 아프리카 2천만 아이들을 위한 문자 혁명. 나는 전송 버튼에 손을 올렸다. 잠시 망설였다.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프리카 연합이 무시하면,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였다. 치디가 내 옆에 서서 말했다.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은 이미 우리를 바꿨어요. 나는 치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렇다. 나는 이미 30명을 바꿨다. 30명이 변하면 300명이 변할 수 있다. 300명이 변하면 3,000명이, 3만 명이, 300만 명이 변할 수 있다.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내일도 수업은 계속된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하나둘 교무실을 나갔다. 치디가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끝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교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라고스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 튜티잽시 휴대폰이 울렸다. 나이지리아 최대 방송사 NTA 뉴스 제작진이었다. 리나 카말루 교수님,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그날 하루에만 12통의 전화가 왔다. 방송사, 신문사, 라디오 프로그램.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다. 왜 한국 문자입니까? 이것이 정말 아프리카를 위한 것입니까? 또 다른 문화 침략 아닙니까? 나는 모든 인터뷰에 응했다.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한글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도구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언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점점 더 큰 소음 속으로 묻혀갔다. 12월 20일 라고스 중심가 광장.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나는 교무실 창문으로 뉴스를 지켜보았다. 화면 왼쪽에는 젊은 세대 300명이 한글 도입 찬성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대학생들과 20대, 30대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구호를 외쳤다. 우리 언어를 되찾자. 글자는 도구다. 정체성이 아니다. 하지만 화면 오른쪽에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40대 이상의 학부모들, 전통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피켓에는 다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방식으로. 외국 문자 반대. 우리 전통을 지키자. 두 집단 사이에는 경찰이 서 있었다. 긴장감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졌다. 앵커가 말했다. 나이지리아 사회가 한글 도입 문제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했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분열을 만들 줄은 몰랐다. 나는 단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그것이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12월 23일 교육청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 교장이 나를 불렀다. 교장실에는 교육청 관계자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다. 리나 카말루 교수님, 12월 31일 이후 한글 교육은 전면 금지됩니다. 교재는 모두 회수되며 추가 교육 시도 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전면 금지. 그 말은 희망의 마지막 조각마저 짓밟는 소리였다.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4개월 동안 배운 아이들은요? 관계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정규 교육 과정으로 전환됩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교장실을 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교장이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저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장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력했다. 12월 27일 마지막 수업.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나는 칠판 앞에 섰다. 분필을 들었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다. 어차피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난다. 이 아이들은 다시 영어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 언어는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치디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진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칠판만 바라보았다. 분필을 쥔 손이 떨렸다. 아덜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언어를 배우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른들의 문제예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종이 울렸고 아이들은 천천히 교실을 나갔다. 치디가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생님, 저는 계속 쓸 거예요. 혼자서라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나는 빈 교실에 홀로 남았다. 칠판에는 한글 제음과 모음이 아직 적혀 있었다. GNDR. 나는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다. 토론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패널 6명이 앉아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 교수가 말했다. 토착 언어를 살릴 길은 없습니다. 이미 영어가 공용어로 자리 잡았고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영어는 필수입니다. 한글 같은 외부 문자 도입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토착 언어를 살릴 길은 없다. 그 말이 귓전에서 울렸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나는 혼잣말했다. 살릴 길이 있어. 내가 찾았어. 그래서 더 싸워야 해.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리나 카말루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사무국입니다. 교수님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2025년 1월 21일 아디스아바바 본부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연합 정기회의에서 발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손이 떨렸다. 아프리카 연합 50개국 대표들 앞에서 대륙의 심장부에서 참석하시겠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라고스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걸. 이건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2025년 1월 21일 아디스아바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에티오피아의 공기는 차가웠다. 라고스보다 훨씬 서늘했고 어딘가 긴장감마저 느껴졌다. 나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발표 자료를 수십 번 점검했다. 슬라이드 37장, 영상 자료 3개, 통계 데이터 12개 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3시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다. 오전 9시 아프리카 연합본부 앞에 도착했다. 20층 규모의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솟아 있었다. 건물 앞 광장에는 53개국의 깃발이 줄지어 펄럭이고 있었다. 알제리,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 탄자니아 모든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늘 나는 2000개의 언어를 짊어지고 선다. 혼잣말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넓고 고요했다. 대리석 바닥에 내 발소리만 울렸다. 안내 직원이 나를 5층 회의장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회의장 문 앞에 섰다. 두꺼운 나무문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을 들어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무거웠다.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문을 밀었다. 회의장은 압도적이었다. 반원형 좌석에 300명이 앉아 있었다. 각국 교육부 장관, 언어학자, UN 교육기구 관계자, 언론인들. 천장에는 6개의 동시통역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이 단상 뒤편에 걸려 있었다. 조명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다음 발표자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언어학 교수 리나 카말루입니다. 아프리카 언어 보존과 한글 도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그 박수는 예의상의 박수였다. 나는 알았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다. 한국 문자? 아프리카에?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겁고 울렸다. 마이크 앞에 섰다. 300개의 눈이 나를 향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라고스 초등학교 4학년 교실. 35명의 아이들이 칠판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는 마이크에 입을 대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2024년 4월, 저는 한 교실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 이름을 글로 쓸 수 있는 사람? 36명 중 8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나머지 시수머니 8명은 왜 손을 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영어를 읽고 쓸 줄 압니다. 하지만 자기 부모님 이름은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에는 로마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요르바어, 하우사어, 이그보어의 음음표가 화면에 떴다. 중설 모음, 연구가의 비음, 치조 마찰음, 성문 폐쇄음. 이 소리들은 아프리카 언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로마 알파벳 26자로는 이 소리들을 담을 수 없습니다. 회의장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계속했다. 저는 20년 동안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서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이었다. 이 글자들은 6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 체계에는 지금은 사라진 4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나는 4글자를 화면에 띄웠다. 아레아, 예시응, 반시옷, 여린이응. 이 4글자는 놀랍게도 아프리카 언어의 특수 발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는 대조표를 띄웠다. 왼쪽에는 한글 4글자, 오른쪽에는 아프리카 음운 기호. 화살표가 하나씩 연결되었다. 아레아 요르바 중설 모음, 예시응 하우사 연국의 비음, 반시옷 이그보 치조 마찰음, 여린이응 성문 폐쇄음.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6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오늘날 아프리카 언어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소리 체계를 담아낸 과학적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사진들이었다. 칠판 앞에서 글자를 따라 쓰는 아이들, 공책에 자기 이름을 적는 아이들,
서로 한글 쪽지를 주고받는 아이들.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30명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4개월 만에 그들은 자기 언어를 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 이름을 적었고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 치디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70대 할머니가 손주가 쓴 한글 편지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또렷하게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요르베오였다. 한글로 적힌 요르바어를 할머니가 읽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손주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다. 회의장이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것이 문자의 힘입니다. 영상이 끝난 후 회의장은 5초간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섰다. 가나 대표였다.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1명, 2명, 10명.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3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나는 단상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각국 대표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케냐 교육부 장관이 손을 들었다. 카말루 교수님, 케냐에는 사피 2개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이 한글 체계로 모두 표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기본 한글에 복원된 4글자를 더하면 케냐의 모든 언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스와힐리어, 키쿠유어, 루어어, 마사이어 모두 표기 가능합니다. 가나 대표가 일어났다. 우리 언어도 이 글자로 적힐 수 있다면 가나 정부는 시범 프로그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탄자니아 대표가 뒤를 이었다. 탄자니아도 찬성합니다. 우리 역시 언어 표기 문제로 수십 년간 고민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에티오피아, 세네갈. 하나둘 손이 들려 올라갔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인가? 그때 나이지리아 교육부 장관이 일어났다. 나를 프로그램 중단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여러분,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사람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장관은 계속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외부 문자가 우리를 또다시 식민화할까봐, 우리 정체성을 잃을까봐. 하지만 오늘 저는 제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카말루 교수님,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글 프로그램 재개를 승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100개 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의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공용 보조 문자로 너 한글 채택에 찬성하시는 분? 53개국 대표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프리카 연합은 오늘부로 너 한글을 대륙 공용 보조 문자로 채택합니다. 회의장이 폭발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나는 단상에서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대륙이 움직였다. 2025년 3월 케냐 나이로비. 나는 키베라 빈민가 초등학교 교실에 서 있었다. 40명의 아이들이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루어족, 마사이족, 키쿠유족, 루히아족.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한글을 배웁니다. 나는 칠판에 GNT를 적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라고스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다. 배움을 향한 순수한 눈빛. 2주가 지났다. 아이들은 빠르게 한글을 익혔다. 그리고 3주차 기적이 일어났다. 루어족 소년 오티에노가 마사이족 소녀 날로티에게 한글로 쓴 쪽지를 건넸다. 전에는 두 부족 아이들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서로의 언어를 몰랐기 때문이다. 영어로도 소통이 어려웠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다. 오티에노는 루어어를 한글로 적었고 날로티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날로티도 마사이어를 한글로 적어 답장을 썼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다. 한 장의 종이가 부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4월 가나 아크라. 60대 베테랑 교사 코피를 만났다. 그는 3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다. 우리는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수님, 코피가 말했다. 35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걸 봤습니다. 언어 때문이었어요.
아카너를 쓰는 아이들은 영어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이 글자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글을 쓰고 있어요. 35년 만에 저는 희망을 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5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야간 교실이 열렸다. 30명의 어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다. 평생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한 70대 할머니가 천천히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다. 뭐예요 이나? 뭐이나?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할머니는 종이를 들어 올리며 웃었다. 나는 글을 몰랐소. 70년 동안. 그런데 이 글자는 일주일 만에 익혔소. 이게 가능한 일이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손주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나도 울었다. 옆에 있던 다른 어른들도 울었다. 문자는 단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권리였다. 말할 권리, 기록할 권리, 기억될 권리. 9월, 라고스. 9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스 대학 부속 초등학교 교문을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달려왔다. 치디, 아덜라, 그리고 30명 모두. 그들은 이제 6학년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치디가 공책을 들어 올렸다. 한글로 빼곡하게 적힌 일기장이었다. 저희 계속 썼어요. 매일매일. 나는 공책을 받아들었다. 치디의 하루, 꿈, 고민, 기쁨이 모두 한글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한글은 요르바어였다. 순수한 요르바어. 영어 단어 하나 섞이지 않은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선생님. 치디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끝낼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600년 전 한 왕이 만든 글자가 대륙을 깨웠고 이제 그 글자는 2천만 아이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